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이 생긴 유전자. 지역감정에 의한 즉 지역주의 선거를 긍정하는 유전자 REG, 지역감정에 의한 선거를 부정하는 유전자 REG 따옴표. 그게 발견되죠. 저번 시간에 확인했죠. 1987년 이전에는 지역주의 정치 혹은 지역주의 선거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죠. 딱 한 번 일어난 케이스가 그래요. 제7대 대통령 선거 때 지역주의 정치, 지역주의 선거가 나타났죠. 하지만 심각하지 않았죠. 그래요.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결과를 보면 알죠. 전북에서 김대중 후보가 53만 표, 박정희 후보가 30만 표, 전남에서 김대중 후보가 87만 표, 박정희 후보가 47만 9천 표, 50만 표 되죠. 그때 이제 김대중 후보가 호남 푸대접론을 이용하면서 지역주의 정치를 했죠. 사실상. 하지만 어떤가요? 또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지역주의 정치가 안 보이죠. 지역주의 선거가 안 보여요. 전라북도에서 민주공화당이 6석을 얻고 또 그 신민당이 민주당 계열이 6석 얻죠. 안 보이죠. 전라남도 또 보면 민주공화당이 압도적이죠. 15석을 얻고 신민당이 7석 얻고 잠깐 나타났지만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그 뒤로는 지역주의 정치 혹은 지역주의 선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1987년 이후에는 지역주의 정치 혹은 지역주의 선거가 나타나면서 고착화되는 현상을 알 수가 있어요. REG 따옴표. 그럼 이것을 또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결합을 했어요. 점점 길어지죠.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죠. 자꾸 붙으면 어떤가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점점 복잡해지면 그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그래요. 지역주의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8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주의 선거가 처음 나타나죠. 민주정의당 오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그래요.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죠.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있죠.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통일민주당 1987년 5월 2일 창당, 총재 김영삼. 그래요. 통일민주당에는 이제 민주당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거죠. 그래요. 69명의 의원이 합세했죠. 두 세력이 있었죠.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상도동계는 김영삼계고 동교동계는 김대중계죠. 그래요. 김영삼계와 김대중계가 연합을 해서 만든 당이 통일민주당이에요. 그리고 통일민주당이 또 선동을 하면서 6월 항쟁을 주도했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실패를 하죠. 그래요. 그러면서 1987년 10월 29일 동교동계가 탈당을 하죠. 그래요.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인은 1990년 1월 22일 3당 합당을 정식으로 선언을 하죠. 1990년 일이고, 그래요. 단일화에 성공했으면 지역주의 정치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단일화 되냐에 따라서 달랐겠죠. 만약에 김영삼에 의해서 단일화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영삼에 의해 단일화가 됐으면 일단 이 시기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안 나타났겠죠. 그러면 김대중에 의해 단일화가 됐다, 그러면 지역주의 정치가 나타났겠죠. 1971년에 확인이 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1971년에도 지역주의를 이용했죠. 아마 또 이용했을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요. 나타나긴 나타나도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겠죠. 한 1971년 정도 수준에서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김영삼이 지지를 하니까. 김영삼은 경남 사람이죠. 그래요. 평화민주당을 봐야 되겠죠. 1987년 11월 12일 창당, 총재 김대중. 그래요. 김영삼계와 김대중계가 그래요. 합심을 해서 6월 항쟁을 같이 했지만 갈라서죠. 김대중이 통일민주당 내 자신의 동교동계를 규합해 분당을 결행하여 만든 정당이죠. 원래는 김대중 역시 통일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었죠. 1988년 2월 3일 문동환 목사 등 서울지역 재야 인사 98명이 무더기로 평민당에 입당했다. 고분익한 목사의 동생. 그래요. 13대 전국구 부총재 및 광주특위위원장 역임. 그래요. 문익환 목사는 그래요. 좀 알려져 있죠. 문익환 목사. 그때 이해찬 국회의원도 같이 들어왔었죠. 문익환 목사는 10여 년을 감옥에서 보냈죠. 왜 그런가요? 실정법을 어기고 김일성과 면담을 했죠.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군사정부와 그래요. 전두환에 반대해서. 근데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좀 자세한 연구가 안 돼 있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인정하면서 이제 민주화하려 했던 이가 있는가 하면 문익환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김일성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권력을 세습 장기간 독재하고 군사정부가 더하죠. 그런 인물이잖아요.
세습까지 시도하고 그래요. 그러면 문익환 목사는 도대체 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사회주의 운동을 했거나 뭐 그렇겠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김일성을 면담할 이유는 없잖아요. 군사정부보다 더한 독재를 하는데. 그래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한 이들이 독립운동한 것처럼 가장했듯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한 이가 민주화 운동으로 가장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구별해서 봐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원래 민주당은 어떤가요? 우익정당이죠. 뿌리가 한민당이죠. 그래요. 그런데 속성이 다른 인간들이 무더기로 평화민주당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의 속성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하여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원래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대통령 안 나온다고 그랬죠. 김영삼을 밀어주기로 했던 거예요. 1986년 김대중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죠. 하지만 번복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이지요. 작년의 불출마 선언은 전두환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하며 불출마한다고 한 것이지, 이번처럼 국민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언선언으로 이미 내 제의를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약속에 내가 묶여 있어야 하느냐는 논리가 나온다. 그래요.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러면서 나왔던 것이지요. 그래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그러면서 나왔어요. 노태우와 김대중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겠죠. 가까웠는지 모르는지. 왜 이런 말을 왜 하나요? 역사에서 선택의 순간이 중요하다 했죠. 나중에 민정당,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을 해서 민주자유당을 만들죠. 그러면서 평화민주당을 왕따를 만들어 버리고 호남 지역을 고립시켜 버리죠. 그러면서 지역주의 정치가 고착화됨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만일 그때 민주정의당이 평화민주당과 결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이제 과반수가 넘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는 지역주의 정치가 사라지겠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인 순간에도 그래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 한 번의 선택이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경북하고 경상도하고 호남이 결합했어요. 그리고 우파가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5.18 재의식 정치도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5.18 재의식 정치와 지역주의 정치가 결합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 순간의 선택이 그런 거예요. 역사에서도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승만이 농지계획을 결단해서 하는 거나 그 순간의 선택인 거죠. 박정희 정부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수출에 입각해서 그 기업을 키우는 거나 그 순간의 선택인 거예요. 그 선택을 놓치면 끝인 것이지요. 그래요. 저번에 봤지만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아주 극심해, 그 지역주의가 아주 극심하게 나타난다. 지역주의 선거 정치가, 지역주의에 의한 선거가. 또 1988년에도 지역주의 선거가 극심하게 나타난다. 그 전에는 어떤 현상이었죠? 87년 이전에는. 그래요. 1992년 선거도 마찬가지죠. 전라북도 전라남도 보면 그래요. 지역주의 선거가 보이죠. 보여요.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전부 다 민주자유당을 찍죠. 충청남도 충청북도도 보면 민주자유당만 찍죠. 김종필 지지자들이 다 민주자유당으로 몰린 거죠. 그래요. 호남은 거의 완전히 고립됐는데, 근데 생각보다 서울에서 표를 많이 얻죠. 민주당이 25석을 얻죠. 민주자유당보다 더 많이 얻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지역주의 정치가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이 있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정의당 총재 노태우가 몰라서 그랬겠느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또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군사정부와 전두환 정부에 맞서서 투쟁을 했으니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아서 못했다. 절대 결합할 수 없는 관계였다. 서로 굉장히 관계가 안 좋고 싫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죠. 실제로는. 노태우와 김대중의 관계,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김대중 후보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까지 노태우 씨로부터 20억 원 이외에는 받은 돈은 없다며 국민을 기만했으나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김대중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후보는 20억 플러스 알파 외 6억 3천만 원은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신한국당은 20억 플러스 알파의 입출금 계좌와 수표의 일련 번호를 공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대중 후보가 정치를 할 때 노태우가 자금을 대줬다는 거예요. 정치하는데.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언제부터 해줬는지는 글쎄요, 안 나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음, 수사하다가 중단시켰죠. 이때가 아마 김영삼 대통령 때였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단시켰는데, 김대중 대통령 본인도 자기가 20억은 받았다고 얘기했죠. 그 당시 2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4, 50억, 한 100억 가까이도 될 수 있는 돈이죠. 그래요. 김대중 그, 대통령이 정치할 때 그래요. 정치 자금을 그냥 대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과는 전두환 정부과는 사이가 안 좋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하고는 좋은 관계였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요. 의지만 있었다면 평화민주당하고도 결합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이것저것 생각할 때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을 선택했던 거죠. 그러면서 지역주의가 고착화된 것이죠. 그래요. 현 시대에서는 글쎄 뭐 그렇죠. 뭐 젊은 시절에는 또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보면 어떤가요? 김대중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둘 다 왕사꾸라지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을 수 있겠죠. 김영삼 부부는 왜 왕사꾸라라는 김영삼 대통령이 마찬가지죠. 군사정부하고 전두환 정부하고 노태우 정부하고 대립하면서 투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그 상당 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사꾸라를 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요. 신민주공화당이 있죠. 신민주공화당 1987년 10월 30일 창당, 총재 김종필, 구민주공화당 출신주도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서 그래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나갔죠. 김종필 1926년에서 2018년 사이에 활동했죠. 국무총리도 했죠. 박정희 정부 시절 국회의원 역임 구선 의원이죠. 5.16 군사혁명에 참여했고 그래 1971년 6월 국무총리 역임하고 1990년 3당 합당에 참여하죠. 그래요. 박정희 정부하고 박정희 정부도 군사정부니까 큰 무리는 없죠. 김종필 그래 국회의원 같은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1995년 민주자유당 탈당 또 나중에 또 탈당을 하죠. 그 자유민주연합 창당하죠. 하여튼 그러면서 합당을 해서 민자당을 만들었어요. 민주자유당 1999년 1월 22일 민정당의 노태우 대통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그래요.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가 3당 합당을 선언하죠. 그 지역연합이죠. 그 지역연합을 선택한 게 잘못됐다는 거. 그래요. 총재 노태우, 대표위원 김영삼, 김종필, 박태준. 그래요. 박태준 대표는 박정희 정부하고 가까운 이죠. 포항제철을 세우는데 세운 이로 유명하죠. 포항제철 회장으로 유명하죠. 통일국민당 1992년 1월 창당 총재 정주영 그래요. 1993 정주영은 유명하죠.
현대그룹 회장이죠. 1915년 출생, 2001년 사망, 1946년 4월 현대차 자동차 공업사 설립, 1947년 5월 현대토건사 설립, 1971년 현대그룹 회장이 취임. 그 현대그룹 회장이에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보면 민자당, 민주당인데 국민당도 있잖아요. 표를 많이 얻잖아요. 무슨 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어떤 꿈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당을 만들었어요. 통일국민당이라고. 여러 정치인들이 참여를 했죠. 그때 아마 김동길 국회의원이 아마 참여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근데 통일국민당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정주영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현대그룹이 조사를 받죠. 세무조사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주영 회장이 조사를 받죠. 그러니까 1993년 2월에 의원직 사퇴하고 통일국민당을 탈당하죠. 통일국민당은 어떻게 되냐? 1994년 박찬종의 신정치개혁당과 합당을 의결하고 신당을 창당해 통일국민당을 해산하죠. 그래요. 신정치개혁. 박찬종이 만든 정당이죠. 한석 있잖아요. 신정치 정당. 한석. 그래요. 박찬종 1939년 4월 19일 출생. 국회의원 많이 했죠. 1973년 실시된 제9대 총선에서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처음 정치는 민주공화당에서 시작했죠. 민주공화당에서 여당 내의 야당으로 불렸다. 별명이죠. 여당 내의 야당. 1985년 신한민주당 창당에 참여. 그리고 야당 기질이 있었던 거죠. 1985년에 이제 민주당 계열에 합류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 탈당하고 독자적인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보면 어떤가요?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민주자유당이 다 가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다 민주자유당을 지지하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죠. 광주도 다 민주당만 지지하죠. 영표죠. 민주자유당은. 그래요. 지역주의 선거, 지역주의 정치가 1887년에 시작돼서 고착화됨을 알 수 있어요. 대통령 후보도 됐죠. 김영삼, 김대중을 보면 어떤가요? 김영삼 후보는 경북과 경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죠. 김대중 후보는 거의 표를 얻지 못하죠. 오히려 정주영 후보가 더 많이였죠. 지역주의 정치가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에서 확연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어요. 전남 정북은 무조건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거죠. 충북은 좀 지역주의 정치가 잘 안 보이죠. 그래도 김영삼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죠. 서울은 김대중 후보가 좀 표를 더 많이 받죠. 근데 비슷하죠. 지역주의 정치에 지역주의에 의해서 선거가 결판 났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경남, 경북이 훨씬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지역주의 정치가 87년에 시작해서 고착화되면서 1992년 국회의원 선거 나아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나타남을 알 수 있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